안녕하세요. 복잡한 과학을 아주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인류가 무려 수백 년 동안이나 쫓아온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열의 정체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흥미진진한 과학 수사극의 범인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뜨거운 커피, 왜 결국 차갑게 식을까요? 반대로 얼음물은 왜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질까요? 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뜨거운 컵에서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위대한 과학자들을 수백 년간이나 머리 싸매게 만든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답니다. 근데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류가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엔진, 능장고, 그리고 심지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현대 기술의 거의 모든 게 바로 이 열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를 찾으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지목했던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칼로릭, 우리말로는 열소라고 불리는 신비한 액체였습니다. 이 이론을 이끈 인물이 바로 18세기의 슈퍼스타 과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였어요. 와,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이지 너무나 직관적이고 우아했죠. 이게 바로 열소 이론이라는 건데요. 열은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는 아주 특별한 액체, 그러니까 열소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체는 이 열소로 꽉 차 있는 상태고 이 액체가 저절로 차가운 쪽으로 스르륵 흘러 들어간다고 설명한 거죠. 어때요? 듣고 보니 진짜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 열소라는 용의자한테는 딱 두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총량 보존의 법칙. 열소는 절대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의 양은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흐름의 방향. 열소는 언제나 농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 즉 차가운 곳으로만 흘러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요. 이야,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이론에 결정적인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현상 하나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장면. 추울 때 우리 모두가 하는 이 간단한 행동이 과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다들 이렇게 손 비벼본 경험 있으시죠? 손바닥이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 열소 이론의 치명적인 모순이 생겨요. 아까 열소는 절대 새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손을 한번 보세요. 비비면 비빌수록 열이 계속 생겨나요. 이 끝도 없는 열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열소 이론은 이 결정적인 질문에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 때 드디어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컷 줄, 그리고 그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실험이었죠. 줄은 지금 보시는 이 독창적인 장치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내는데요. 저 무거운 추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힘, 그러니까 역학적 일이 물속의 날개를 맹렬하게 돌렸더니 세상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순수한 움직임이 직접 열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해낸 거죠.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은 열소처럼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물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은 그냥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와, 과학계의 패러다임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 바로 열역학체 1법칙을 탄생시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열이나 일이나 결국 똑같은 에너지의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열을 에너지의 이동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두 이론의 차이를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과거의 열소 이론이 지폐라는 물질을 직접 주고받는 현금 거래였다면 지금의 열역학은 실물 돈이 오가지 않아도 숫자만 바뀌는 계좌이체 같은 거예요.
열은 돈이라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내 통장 잔고, 즉 에너지의 총량을 변화시키는 이체라는 행위, 그 자체인 셈이죠. 어때요?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CPU가 뜨거워질 때 그 CPU랑 냉각팬 사이에 바르는 서멀 페이스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페이스트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CPU에서 생긴 뜨거운 에너지, 즉 열을 냉각팬으로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칩이 타버리는 걸 막는 거죠. 열이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전달이라는 걸 이용한 첨단 기술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예전에는 열을 어떤 물체 사이를 떠다니는 신비한 물질로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열을 온도 차이 때문에 에너지가 이동하는 하나의 방식 또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길고 긴 수사극의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열은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열은 언제나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고 했죠? 이게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한여름에 우리가 켜는 에어컨은 도대체 어떻게 시원한 방 안의 열을 저 뜨거운 바깥으로 억지로 퍼낼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마치 물을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데 말이죠.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마법의 비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